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전기와 자기에서 2-1-1 마찰하면 생기는 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배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대전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대전되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뜻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력이란 단어들과 개념을 이용해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원자모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개념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전기란 마찰에 의해 물체가 생기는 전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이 전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전하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전하의 뜻에 대해서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전하라는 것은요,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으로 정전기, 즉 정지에 있는 전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전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전하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전하량이라는 것은 그 전기의 양, 다시 표현하면 전하의 양을 줄여서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바로 전기력인데요.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중에 전기력이 좀 빠져 있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력이라는 것은 바로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적 인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기적 청력입니다. 전기적 인력이란 뜻은 바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전기적 청력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사이에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잘 보셔야 되는 게, 키워드는 다른 종류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고, 같은 종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력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다른 종류인지 같은 종류인지 먼저 분석하시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당기는 방향인지, 두 번째는 밀어내는 방향인지 보신 다음에 그게 전기적 인력이다, 전기적 청력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찰에 의한 물체의 대전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이란 표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대전체라는 것은 거기에 물체에 체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물체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다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합이, 즉 전하량이 얼마라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물체 전체의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0이라는 표현이 다시 표현하면 전기적 중성 상태다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체를 마찰하면은 마찰 전기가 생기는데, 이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자,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질량이 가벼운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자의 특징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바로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전하를 띈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데, 이때 마이너스 전하 혹은 음전하라고 써주시고,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라는 내용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양전하를 띠고요. 전자를 얻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음전하를 띱니다. 자, 여기 표현에서 음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음전하를 띈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음전하를 띈다 라고 표현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헷갈려 하신다면 플러스 전하량이 많은지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은지 이것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쓰는 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본인이 조금 더 편한 걸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관찰해 볼 건데요. 실험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있으니까 이 실험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풍선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풍선 하나, 풍선 둘, 이 두 개의 풍선을 가지고 실험할 건데 먼저 정전기 실험 해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풍선을 가지고요, 선생님의 머리에다가 사정없이 비벼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풍선과 머리카락 사이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 머리카락과 풍선 사이에서는 서로 들러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고 벌어지고 사정없이 날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머리카락과 풍선 사이에서 있었던 일 하나, 그 다음에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있었던 일 둘에 대해서 탐구활동지에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같이 우리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1번을 봤을 때는 풍선과 머리카락을 마찰했었어요. 그랬을 때 머리카락과 풍선 사이의 모습이 처음에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다가 마찰시킨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풍선을 향해서 들러붙고 달라붙으며 동시에 붕붕붕붕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단 이때 머리카락 사이사이 간격은 차분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뭉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붕붕붕 날아다니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원자 모형을 덧그려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우리는 대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열이라는 것은요, 물체마다 전자를 잃는 정도가 다 다른데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 머리카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머리카락은 일종의 털이죠. 따라서 우리가 머리카락에 비볐다는 것은 털가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풍선은 주로 무엇으로 만들죠? 바로 고무입니다. 그래서 고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털가죽과 고무 사이에선 누가 전자를 잃기 쉬울까요? 바로 털가죽입니다. 그래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고요. 반대로 고무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털가죽에서 고무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은 것이고 고무는 얻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띨까요? 양전하를 띨 거고요. 고무는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시킨 전과 후를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원자핵 플러스를 전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찰시키기 전이나 후에 움직이지 않는 원자핵은 개수와 그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존재했던 원자핵 4개는 마찰 후에도 똑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선에도 원자핵이 동일한 위치, 동일한 개수가 똑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전자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자 이동을 고민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과 풍선을 마찰시켰을 때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마찰시키기 전에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각 물체들은 전기를 띠지 않는 전기적 중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자들은 개수가 원자핵과 동일하게 전기적 중성인 것을 잘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이때 위치는 원자핵 주위에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시킨 후에는요, 바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로 털과 죽인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풍선은 전자를 얻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전자의 총 개수가 전과 후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후 모두 비교를 해보시면 원자핵 6개, 전자 6개를 그렸고요. 마찬가지로 마찰시킨 후에도 6개 동일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전자의 위치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머리카락은 지금 보면은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더 많죠. 다시 표현하면 플러스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얘는 양전하를 띌 거고요. 풍선을 보면은 풍선은 플러스의 개수보다 마이너스의 개수가 훨씬 많죠. 다시 표현하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과 머리카락 사이에서는 서로 같은 전하, 다른 전하, 바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적 인력으로,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풍선과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풍선이 하나, 둘,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이번에 머리에다가 직접 문질러 볼 건데요. 이 머리는 털가죽과 동일하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머리카락은 털이니까요. 자, 그러면 얘네를 양 끝을 잡고 한번 비벼볼게요. 자, 이제 똑같이 아까랑 머리카락이랑 풍선이랑 붙었는데요. 이 풍선끼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지 마라! 자, 너희끼리. 자, 얘들아, 풍선 사이를 보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풍선끼리 가까이 가져갔는데 풍선끼리 붙기보다는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풍선끼리, 이 풍선끼리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손은 지금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풍선은 가까이 갈수록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탐구활동지를 선생님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2번을 볼 건데요. 이때 마찰시키기 전 풍선 A와 B의 모습을 보면은요, 둘 다 전혀 들러붙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마찰시킨 후의 모습을 봤을 때는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선 A와 B가 달라붙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떨어지려는 방향으로 서로 밀어내고 있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도 서로 이렇게 대각선처럼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원자 모형을 그려볼 건데요. 마찰시키기 전 모습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2개는 똑같은 위치에 그려줄 거고요. 이때 마찰시킨다 하더라도 플러스 원자핵의 위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개수와 위치가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자라고 했었죠. 마찰시키기 전에는 우리는 전기적 중성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전기를 띠지 않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전자의 이동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에 작게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찰시킨 후에는 머리카락으로부터 전자를 받은 거죠. 따라서 전자를 각각 아까 그린 것처럼 2개씩을 더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풍선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풍선 A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풍선 A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반면에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를 비교를 해보면 A도 음전하, B도 음전하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같은 전하예요.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힘의 전기적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기적 청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풍선 A와 B는 같은 전하이므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적 청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험 1번과 실험 2번을 전기력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과 풍선을 마찰하면 자, 누가 움직인다고 했었죠? 바로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머리카락에서 풍선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을 전자를 잃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전자를 잃어 양전하. 이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풍선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 1번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 1번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머리카락과 풍선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혹은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전기력 대신 전기적 인력이라고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실험 2번에서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풍선 A, B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혹은 전기적 청력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전자를 잃은 머리카락은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풍선은 음전하를 띈다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이 프린트 내용보다 더 추가적으로 쓰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라 했었어요. 다만 과학적으로 옳은 내용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풍선과 마찰한 머리카락은 왜 벌어졌는지도 한번 볼 건데요. 아까 풍선과 마찰한 머리카락에는 지금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들은 좀 몇 개 잃어서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럼 머리카락 하나하나만 따져볼게요. 머리카락 하나만 따져봤을 때는 전자를 현재 잃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닥 한 가닥 모두 다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사이에서는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밀어내는 얘네 둘 사이에서도 서로 밀어내는 계속 밀어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카락이 마찰을 대고 났을 때는 한 가닥 한 가닥 다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마찰에 의해서 다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해보기 실험을 한번 볼 건데요. 마찰한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대 2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빨대 하나, 빨간색 빨대를 딱 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요. 예쁘게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빨대를 빨간색 빨대에 가까이 해볼게요. 가까이, 더 가까이.
빨간색 빨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빨간색 빨대를 털가죽으로 감싸서 사정없이 마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마찰시켜놓고 초록색 빨대를 마찬가지로 털가죽으로 잡은 다음에 사정없이 마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어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빨대끼리 가까이 가져갔는데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빨간색 빨대가 어라? 이제 끝났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탐구활동지에 가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체크! 자, 그러면 실험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력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하지 않은 빨간색 플라스틱 막대와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죠? 바로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즉,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와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는 서로 전기를 띠지 않는 전기적 중성이었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고 있어요. 즉, 대전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 전하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를 마찰시키면 자, 음전하를 띠는 항상 표현할 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었죠? 바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와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 모두 다 전자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은 털가죽은 양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빨대는 음전하를 띱니다. 이때 이 플라스틱 빨대는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와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 모두 다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전하를 띠는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와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왜? 같은 전하니까. 이때 전기력 대신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전기적 청력이라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플라스틱 빨대를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에 가까이 하면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가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양전하를 띠는 털가죽은 만약에 플라스틱 빨대에 가까이 해볼게요.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에 가까이 했을 때 이 털가죽이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얘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빨간색 플라스틱 빨대가 털가죽 쪽으로 당겨오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면 전기적 인력을 받아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오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전되는 현상을 관찰하셨고 그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전자가 이동한 것을 꼭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전율을 이용해서 누가 전자를 읽기 쉬운지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2-1단원의 가장 기본이 된 내용이니까 꼭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